상식이 안 통한다. 경제 뭐가 이래요. 참 말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난해하죠. 이게 근데 간단한 문제예요. 경제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수요가 늘면요 가격이 올라가고요.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공급이 늘면요 가격이 떨어지고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제 원리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경제가 성장하면 이게 주가든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요. 경제가 떨어지면 주가도 또 시장도 함께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을 보면요. 완전히 이 일반적인 경제 상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일본 4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1%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지난 3분기에 마이너스 0.7%, 4분기에 마이너스 0.1%. 지금 보시면 2분기 연속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3년 1분기에 0.7%, 2분기는 1.2%까지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3분기, 4분기 내리막을 걸으면서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는 굉장히 위협을 줬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전체적인 일본의 물가 상승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가 한번 보세요. 주가를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니케이 지수입니다. 지금 38,487.24입니다. 이게 최고치도 이런 최고치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의 최고치는요.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1989년이에요. 1989년 12월 29일에 38,916이 있었습니다. 198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몇 년 전, 34년 전인가요? 34년 전인가요? 엄청나게 1989년에 있었으니까 34년 전에 있었던 거죠. 38,916.00으로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지난 2월 13일에 37,963.97을 기록을 하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2월 16일에 487.24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게 장중에는요. 결국은 1989년 12월을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게 뭐야. 지금이 1989년이나 일본이 가장 잘 나가던 그 시기하고 지금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닌데 경제 자체를 보니까 세부적으로 보니까 아니야.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0.2로 떨어지고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0.1로 떨어지고 수출만 좋을 뿐인데 슈퍼엔저 때문인데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상식이 통해야 되거든요. 지금 경제 상식이 안 통하니까 일본 경제에 대한 어떤 고점에 대한 문제, 거품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2023년 1.9%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경제가 실적 중심의 시장의 움직임이 됐다고 하면 결국 말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안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하반기에 주가가 무너질 때 지금 주식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더더군다나 말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작년에는 1.9%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올해는 일본 경제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낮게 잡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예, 1%가 못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일본 정부는 1.3%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IMF는 0.9%고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도 1%예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죠. 과연 이 고공행진이 계속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가서 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경제 상식이라는 건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 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시장도 예, 물론 6개월 앞서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니 1년 앞서간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시장도 함께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예, 미래 전망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일본조차도 걱정합니다. 이게 시장이 뭐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해요. 1980년대 냉전시대가 아주 엄청날 때 말입니다. 일본 경제는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고성장 고성장 고성장. 그때하고 지금이 굉장히 닮았어요.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이게 신냉전 질서의 어떤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구도가 결국 중국에서 투자한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다 빠져나와서 그 자금들이 일본에 광폭으로 투자한 거 맞아요. 이게 시장을 자극을 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말입니다. 1980년대 냉전시대의 어떤 핵심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1989년에 정점을 찍고 1990년부터 거품이 와르르 빠지면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왔잖아요. 저는 역사적 사실을 단순하게 보지는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역사적 사실 자체가 결국은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이 저는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예, 저는 거품이 붕괴되는 그날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딴 거 없다. 예, 열심히 일해서 예, 현금을 계속 쌓아가는 것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예,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준비해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최고는 뭐냐? 무조건 말입니다. 예, 생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현금을 쌓아놓는 일입니다. 그 일이 결국은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도 믿고요.